안녕하세요. IT 솔로몬입니다. 아이폰 12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인기가 여전히 뜨거운데요. 저도 샀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2에 탑재돼 카메라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여줬다는 기술 TOF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비행거리 측정 혹은 비상거리 측정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이 드디어 아이폰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상반기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들어갔던 TOF,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탑재된 건데요. 애플은 왜 TOF를 넣었을까요? 우선 TOF가 무엇인지 훑어볼까요? TOF는 최신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적외선 IR 파장을 쏘고 이 파장이 물체에 닿으면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카메라, TOF 센서와 피사체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거죠. 돌고래나 박쥐가 사물과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 초음파로 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최신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탑재된 것을 보면 기존보다 좋은 기술이겠는데요. 지금까지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구조강 SL이라고 해서 3만 개 이상 전 패턴으로 대상을 인식했었는데 TOF보다 반응 속도, 인식 거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TOF가 난도 높은 기술이란 거죠. 스마트폰에 적용하면 안면 인식 등 다양한 생체 인증에도 사용할 수 있고 VR, AR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피사체를 인식해서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에 더해 사진 촬영 보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도 피사체 거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해 빠른 오토포커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폰 12 프로의 경우 저조도 상황에서 초점을 잡는 속도가 6배 빨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애플은 아이폰 12 프로에 TOF를 넣었는데 삼성은 반대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삼성은 오히려 TOF를 빼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은 갤럭시 S10부터 TOF를 넣었습니다. 노트 10에도 들어갔고 S20까지 들어가더니 노트 20부터는 뺐어요. 내년에 나올 같은 갤럭시 S21에도 TOF가 빠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애플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거죠. 삼성이 자꾸 TOF를 빼려다 보니 TOF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우선 삼성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TOF를 뺀다는 이야기와 TOF가 생각보다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TOF로 카메라 성능을 이렇게까지 개선할 수 있는데 쓸모가 없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단순히 카메라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해 TOF 카메라가 비싸서 수지타산이 안 맞다라는 거죠. 있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내놓고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크지 않다며 활용도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카메라 성능 개선 말고는 VR, AR 콘텐츠 같은 경우 킬러 앱이 없어서 생태계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죠. TOF 카메라가 얼마길래 ROI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납품 단가는 기업 간 영업 비밀이라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스위스 금융그룹 UBS의 한 리포트에서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에 들어간 TOF 카메라가 10.5달러라고 추정한 게 있어요. 소니 TOF 센서 3달러를 포함한 가격이에요. 10.5달러면 한 12,000원 정도 꼴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소비자가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 원가 혹은 납품 단가 기준인 것 같은데요. 테크인사이트가 분석한 갤럭시 S20 원가가 528달러 정도예요. 우리 돈으로 약 62만 원인데요. 그 중에 카메라가 107달러로 가장 비싼 부품이에요. 그런데 10.5달러면 카메라 구성품 가운데 10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거를 봤어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 카메라 원가는 73.5달러였다는 건데 단순 비교하면 갤럭시 S20 카메라가 비싸기는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갤럭시 S20에 들어간 TOF 센서가 그 센서 중에서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TOF는 간접 방식과 직접 방식이 있는데요. 직접 방식이 훨씬 뛰어나요. 센서 범위도 훨씬 깁니다. 근데 이걸 소니만 만듭니다. 애플에만 독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갤럭시 S20에 들어간 TOF보다 비싸면 비싸지 싸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갤럭시 S20에 들어간 간접 방식 TOF도 카메라 원가에서 10%나 차지하는데 소니가 독점 공급하는 직접 방식은 이보다 훨씬 비중이 커질 거란 말이군요. 네, 맞아요. 삼성이 판단하기에는 카메라 성능을 개선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AR, VR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일종의 계륵 같으니 일단 지금은 빼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TOF를 아이폰 12에 탑재한 걸 보고 과연 애플은 TOF 활용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만약 애플도 그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면 제품 원가만 올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애플 하면 좀 생태계를 만드는데 특별하지 않나요?
독자적인 킬러 콘텐츠나 활용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애플 유저와 갤럭시 유저가 갈리네요. 글쎄요, 애플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경쟁력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카메라 성능 개선에 TOF가 좋다는 것도 알겠고요. 하지만 애플이 하면 없던 TOF 기반 VR, AR 서비스가 막 등장할까요? 그랬다면 앞서 아이패드에 TOF 센서가 들어갔을 때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속단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카메라 성능 개선을 이뤄냈고 VR, AR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니까 향후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 스마트폰 제조사가 하지 못하는 거를 좀 애플은 하잖아요. 3.5mm 이어폰 잭을 스마트폰에서 제일 처음 빼더니 에어팟을 출시해 빠는 거 보세요. 시장 수요 만드는 데 확실히 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다를 것이다. 아마 그렇죠? 네, 그렇죠. TOF 센서 활용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삼성은 빼는데 애플은 과연 그 활용성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TOF 기반 AR, VR 생태계는 언제쯤 대중화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빠이.